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해가지고 받은 샤넬 가방하고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에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래요. 받았으니까 잘 받았다라고 감사 인사를 해야지. 받았는데 뭐 그냥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잘 받았다 인사를 한 거야. 그걸 뭐 어쩌라고. 또 쭉 보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 형사 합의 33부야. 서울중앙지법에 28일 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정 범죄. 그런데 무슨 특정 범죄 뭐가 있는데? 난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 참, 제목이 뭐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 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 검사팀 조사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모면이 아니라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네요. 전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 그래요.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야. 유경옥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근데 저게 뭐 큰 죄가 돼? 그냥 내가 봐서는 전혀 죄가 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음. 그냥 감사로 주는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런 거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만 왜 저런 것 가지고 유독 왈가불가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지는 거 아니겠어. 난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은 전 씨는 처음에는 물건을 꺼리면서 받았는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건넸기 때문에 나중에는 쉽게 받을 것 같다며 처음에는 꺼리는 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음. 물건을 건넬 때마다 통화했느냐는 질문에는 건넬 때마다 통화했다고 답했다. 이후로 김 여사로부터 금품을 돌려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할 거라는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저걸 주고 난 다음에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주춤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는 이날 법정에서 전 씨에게 샤넬 가방하고 목걸이를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하고 김 여사 간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그래요. 저때. 김 여사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건희2로 알려진 휴대전화로 윤 씨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전 고문이 연락드리자. 그러니까 전성배야. 전 고문이 전성배인데 연락드리라 한 지 오래돼서 이 번호로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며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 이번에 애 많이 써주셨다고 말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난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지금까지는. 그러자 윤 씨는 한 학자 총재는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다.
저희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과 기업체까지 동원해서 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 뭐 문제가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앉히고 싶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를 대통령을 앉혀놓기 위해 가지고는 전 국민이 혈안이 되어 가지고는 이재명 이재명 외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아니야. 뭐가 문제가 될까? 난 진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읽어보면은 김 여사는 총재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며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답했다. 어, 저게 뭐가 문제가 돼? 난 진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단지 어, 김건희 여사가 종교계에 있다 보니까 종교계의 사람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를 원했겠지. 그래가지고 밀어준 거야. 뭐 문제가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뭐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후원금 정정이 10만 원 이상은 사절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그냥 국민들한테 후원금을 받은 거나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준 거나 난 별반 차이 없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거야. 물론 저 가방하고 목걸이를 줘가지고는 차후에 뭔가 좀 혜택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접적인 뉘앙스도 있겠지만은 저걸 줌으로 인해 가지고는 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어? 내가 봤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 저게 문제가 된다면은 솔까 이재명 사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예. 그렇잖아. 김건희 여사 저게 문제가 되면은 저 샤넬 가방하고 구두, 목걸이 저런 그게 문제가 되면은 이재명 씨의 농에서 나왔던 그 돈다발 뭐 등등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거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난 더불어민주당이 이쯤에서 그냥 스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걸 바싹 익혔다고 했는데 온도를 좀 낮췄더니 좀 덜 익은 것 같다. 좀 더 익혔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내가 고추장치 외국 사람이 고추 참치 가지고는 이 동원을 홍보를 하더라고. 보니까 영업이익도 좋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나라의 먹거리 대표 회사 중에서 동원이 있다라는 것을 전국에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고추 참치 시식을 한번 해보려고. 여기다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미스했지. 그래가지고는 계란 후라이는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뜯어가지고는 짠, 이게 동원 참치 고추 참치로 해서 먹을 때는 항상 밥이 좀 따뜻해야 돼. 새밥을 하든가. 짠, 이렇게 열어가지고는 밥 한 공기 해서 여기다 그냥 다 부어요.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부어. 외국인들은 빵에다가 먹겠지만은 고추 참치는 빵도 괜찮겠지. 밀빵 이런 거, 우유빵 이런 데는 좀 별로일 것 같고, 그러니까 밀빵이라고 표현하면 그렇다 아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통밀빵 이런데 그런데 해가지고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치즈 올리고. 자, 올리고 요것도 뭐다?
동원. 동원에서 다 뭐라고 돼 있어? 응? 김가루 되어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얘를 살포시 올려. 계란 후라이가 하나 있으면은 더 금상첨화인데요. 없어가지고는 계란 후라이는 다음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은 맛있거든요.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먹은 거야. 그랬더니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연세 드신 분들 참기름 넣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기름은 넣지 말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입 쏙. 너무 맛있어. 그리고 요게 고추 참치가 약간 매콤하고 짭조름하잖아요. 그랬을 때 야채도 같이.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대충 먹어도 되지만 우리는 항상 야채를 가지고 약간 짠기를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또 많이 짜지도 않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답니다. 그러면은 동원이 어떤 회사냐라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며칠 전에 찾아봤을 때 나쁘지 않았어. 직원 수가 3,000명인데다가 의외로 영업이익도 높고 자본금도 많고, 동원식품 이렇게 치면 돼요. 동원식품. 그러면은 동원식품에 관해 가지고는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동원식품에 관해 가지고는 살펴보면은 처음 창립한 연도는 2000년도야. 2000년도 11월 1일. 한 25년 된 것 같다라는 거죠. 25년. 그렇게 40년, 60년 이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25년이면은 적은 세월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쭉 보면은 영업이익도 엄청나죠. 1834억이야. 그리고 순이익이 1278억 원. 그리고 자산 총액을 보면은 엄청나. 2조 1456억 원이라는 거지.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 마우스가. 그리고는 또 쭉 보면은 종업원 수가 3,000명이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3,011명이 3,011명. 자, 이 동원이라는 회사를 좀 알리자고. 그런데 2000년도에 처음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다고 했지만은 동원 산업 주식회사 설립은 1969년도야. 동원 F&B 해가지고 분할로 창립을 한 게 2000년도고, 그런데 동원 산업 주식회사 설립은 1969년 4월이다. 와. 그러니까 동원 산업 주식회사 설립은 1969년도야. 그렇지만은 분할을 한 거는 F&B 해가지고는 분할 창립한 거는 2000년도 11월 달이라는 거지. 이 마우스가 영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손목이 아프다. 이렇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지금 현재 주식은 얼마? 5만 원대에서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삼양이 얼마예요?
지금 한 120, 30만 하죠. 음. 삼양은 많아 뭐야 라면밖에 없잖아. 이거는 많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참치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 볼까요? 우리 동원을 좀 키워봅시다. 직원 수가 3,00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 그리고 자산 총액이 2조야. 자본이 탄탄하다라는 거지. 주요 주주는 누구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7.50%를 들고 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는 주식회사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특수관계인이 71.25%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은행이 7.50이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은행에서 돈을 팍팍 대주겠지. 조금 뭐 연체가 돼도 이쪽 no problem 그러지 않을까? 자기네들도 주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 자, 고추 참치 진짜 맛있네. 음? 빵에 먹는 것보다는 밥에 먹는 게 엄청나지. 일본 사람들도 밥 먹잖아, 쌀. 음,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건강식이지. 음, 위에 긴 부스러기 살짝 올려가지고는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요. 스팸, 노, 스팸 저리 가라야. 웬 스팸이야. 스팸, 노. 고추 참치. 따뜻한 밥에 동원에서 나온 김가루를 올려가지고는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 마마네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자, 그 다음번에는 또 무슨 뉴스가 있을까 한번 봐야지. 일단 동원에 관해서 요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중요한 골자는 다 이야기했어요. 자산 총액, 주요 주주, 그 다음에 종업원수 등등 블라블라. 그 다음에 창립이 언제? 1969년 4월. 그리고는 동원 FMB 해가 분할 창립은 2000년도 11월. 그리고 보니까 2000 쌀밥 있잖아요. 2000시에서 나오니 2000 쌀밥. 이걸 2000년도 2000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에 생산을 했네. 여기. 여러모로 좀 많은 것 같다. 이걸 동원에 관해가지고 좀 더 읽어볼까? 내가 계속 지속해가지고 동원에 관해가지고는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오늘 다 보면은 다음번에 볼 게 없잖아. 그런데 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과거 뉴스부터 해가지고 찾아가지고는 보면은 충분히 클 수가 있는 회사야. 여기 또 보니까 창립 50주년 그러네. 동원 참치가 2022년도에 누적 판매량이 65억 캔 돌파다. 상당하다. 65억 캔이야. 65억 캔 판매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여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나는 식품에 관해가지고 크게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는 접근을 안 했는데 동원이 괜찮더라고 보니까. 참치캔, 수산캔, 냉동제품, 냉장, 조미김, 조미김, 음료, 샘물, 유제품 등등 쭉 동원에서 나온 게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보자. 나는 저기 캔, 참치캔 저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동원식품 종류 해가지고 쭉 보면은 이미지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네요. 비빔밥
비빔밥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복죽 저것도 동원이네. 야 동원은 포장을 쪼끔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 리치, 롱간 포장 한번 봐봐. 아 촌스러워. 어. 포장을 쪼끔 좀 바꿔 포장 디자인이 영 삐리비리하다. 퀄리티를 쪼끔 높이려 그러면은 포장 디자인이 좀 중요하죠. 비빈드밥 저거는 쪼끔 괜찮네. 비빈드밥. 근데 롱간하고 저 캔이 있어. 람부탄하고 몰랐는데. 음. 리치, 롱간, 람부탄 캔이 있어요. 근데 저 캔이 디자인 진짜 너무 보기 싫다.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워. 촌스럽다. 디자인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많아. 엄청 많네. 뽀로로 캔도 있고 애들 것도 있네. 뽀로로 참치. 이게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일본어로 적혀 있네. 일본어로 적혀 있다. 리체미 동원 거구나. 몰랐네. 스팸보다 리챔 저게 훨씬 나. 덜 짜. 스팸은 진짜 짜. 근데 리챔은 덜 짜죠. 짠. 또 한번 먹어주시고요. 그리고는 덴마크 우유 이것도 동원 거야. 무슨 왕만두 이것도 동원 거고. 콘 저것도 동원 거네. 그렇다.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왜 우리 콘 있잖아. 저것도 동원 거야. Just corn 그러면서 저것도 내가 나중에 한번 요리를 해서 보여줄게요.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 또 한번 보자. 동원 게 뭐가 있나. 엄청 많다. 많아. 주는 캔인 것 같은데 저 봐봐. 맛장 참치 맛장도 있네. 다음번에 참치 맛장 동원가 사가지고 한번 먹어봐야지. 음. 부어스트 그래가지고 소시지도 있고 그 다음번에 엄청나게 많네. 그러네. 그냥 대충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한번 해보고 뭐하고 비교? 우리나라 대표 식품 있죠. 농심식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농심식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농심식품보다 농심이 롯데 거네. 몰랐다. 1965년 9월 롯데 공업으로 해가지고 설립을 한 거야. 농심이. 그러네. 몰랐어. 농심이 롯데 건지 난 몰랐어요. 그랬구나. 여기. 그리고 또 쭉 보면은 일단은 뭐 자산을 비교를 해보면은 맞네. 농심이. 이게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카운팅이 안 돼. 그냥 갖다 붙여 놓을게요. 한번 보셔요. 자산 총액은 농심이 훨씬 많긴 해. 훨씬 많고 사원수도 훨씬 많기는 해요. 사원수가 5,130명이야. 농심. 여기 쭉. 여기 보니까 그렇지만은 농심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동원이 가지고 있는 주수 단가가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낮은 것 같아. 저 농심의 반 가도 돼. 농심이 일본 거였구나. 몰랐다.
공장이 충청남도 아산시에 아산 공장 착공 1989년. 충청남도 쪽에 공장이 있네. 음. 엄청 많다. 근데 일단은 그렇다 그러네요. 그리고 새우깡 출시가 1971년도야. 아, 난 농심이 롯데 거인지 몰랐어. 음. 왜 우리 롯데 껌하고 뭐 좀 있잖아. 그래서 나는 따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러니하네. 저거 좀 더 파헤쳐 보자. 음.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농심은 대한민국의 식품회사야. 신춘호가 1965년 롯데공업을 설립하였으며 1978년 사명을 롯데공업에서 농심으로 변경하였다 그래요. 신춘호야. 그러니까 처음에 사명을 롯데공업이었는데 그러고는 농심으로 바꾼 거야.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다. 그러면은 롯데는 아니야. 어? 아, 아니야. 신춘호는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의 동생이다 그러네요. 신격호의 동생이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새우깡 1971년 12월에 출시를 했다 그래요. 나는 언제 새우깡을 먹어봤다? 처음 한번 보자. 내당동에 있을 때 상때 이사를 왔고 10살 때 내가 새우깡을 먹어봤어. 10살 때. 근데 71년 12월 달에 새우깡 처음 출시라고요. 그때 새우깡을 먹어보고는 우와, 포항 초년이 되고 와가지고는 새우깡 먹고는 꽉 넘어가는 줄 알았지. 원래 포항 사람은 아닌데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포항으로 갔었거든. 교편을 포항에서 잡아가지고. 근데 일단은 야, 농심이 롯데 계열일 수도 있겠네. 따지고 보면은 몰랐는데 농심도 많이 먹어주고 그러면은 동원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이름이 김씨야. 김성용 대표이사 부회장이야. 그러니까 디자인을 좀 바꾸면은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농심 식품에 여기 김성용이야. 농심 디자인 한번 보자. 농심 디자인에서 벌써 동호는 구린내가 나잖아. 구린내가 나. 좀 디자인을 바꿀 필요가 있어. 디자인들이 다 별로야. 농심이 디자인이 그래도 좀 산뜻하네. 반면에 동호는 뭔가 B급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 죽도 사실 저 디자인 저 별로야. 별로라니까. 이렇게 안에 죽이 보여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투명하게끔 그렇잖아요.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는 아니면 위에는 제목 놓고 아랫부분에 음식이 있으니까 투명하게 하면은 안에 음식을 볼 수 있어서 좋잖아. 그렇잖아. 저 디자인 구려. 죽 디자인도 이렇게 딱 봐서 B급 냄새가 펄펄 난다니까. 불고기 전골하고 저런 것도 전부 다 뭐 냄비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저런 것보다도 그냥 투명하게 이미지 딱 안에 저 이미지를 안에 내용물 딱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게 오히려 더 전달성도 빠를 것 같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적절한 단어. 그러니까 시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손길이 가지 않을까? 그렇잖아. 그리고 조금 더 어 진실성 있게끔 전달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음식에 있어 가지고는 저 그림에는 보면은 막 화려하잖아. 그런데 뚜껑 딱 열어 보면은 '저 이미지하고 다르다.' 이러면은 뭔가 속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아니고 실사를 보여주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용기는 디자인은 많이 구려. 그리고 저기 저런데도 한번 왜 저 뭐지? 햄 찌백 비슷하게끔 한번 쫙 집업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얼마나 좋아. 저런 거 담아 놓을 데가 없잖아. 한번 이렇게 찢어 가지고 하면 완전 진공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에다가 한번 지퍼백 착 해 가지고 해 놓으면은 음 집업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관이 되는 듯 하게끔. 아무튼 동원 괜찮다. 정부에서 동원을 좀 키워 줬으면 좋겠네.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요렇게 먹으니까 맛있잖아. 응? 뭐 이거 뭐 고추 참치캔 이거 얼마 하나? 이거 얼마 안 해. 음. 이거 뭐 천 얼마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다음 김부각 이것도 김가루 이것도 얼마 안 해. 근데 김가루를 딱 열었을 때에 음 김의 비린내가 나는데 사람들이 딱 느꼈을 때 '이게 뭐지? 뭔가 쪘네?' 이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쪘네한 듯한 느낌은 안 들게끔 해야지. 아무튼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냉장고 보관이 훨씬 낫다니까. 김가루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자리에 소금, 설탕 막 뿌려놓는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건강식인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응? 자랑이 아니라 홍보를 하지 그래야 되겠다. 음, 아무튼 나는 동어는 그냥 참치캔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50년 살면서도 동원 참치 이것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지 다른 거는 동원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음, 이렇게 마케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표 그러니까 브랜드명보다도 그 제품명을 아는 거지. 그게 다 잘 모른다니까. 나는 진짜 동어는 참치 그 외에는 뭐 있나? 이랬는데 진짜 많아. 엄청나게 많아. 죽도 동원이고 리챔도 동원이었네. 리챔을 몇 번 사 먹어 봤는데 한 번도 동원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리챔은 리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리고 뭐야 동원에서 리치하고 롱간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저런 과일 통조림이 있는지도 몰랐어. 특히 이거 뭐야 저기 뭐지 콘 저거는 내가 몇 번을 저걸 샀는데도 저 제품을 샀어. 그런데도 저 영어로 동원을 못 읽을 수도 아니야. 그런데도 브랜드명이 동원 거다라는 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지. 아무튼 동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동원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었을까? 동원 기사 한번 볼까? 동원 기사 음, 동원 식품 한번 보자.
음, 뭐 K푸드 그래가지고는 뭐 뉴스는 좀 난 게 있네. 어, 보니까 동원 F&B 그래. 덴마크 하이 매출 500억 돌파. 대표 발효유 자리매김. 그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음.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왔네 보니까. 덴마크 하이. 저게 난 좋은 건지도 몰랐어. 난 내 먹는 게, 딱 내가 먹는 거 그거 계속 먹으니까 매일. 근데 보니까 덴마크 하이는 덴마크의 유산균과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론칭 2년 만에 누적 매출액 500억을 돌파했다 그래요. 누적 매출액 500억 돌파. 아까 전에 캔은 몇 개라 그랬지? 뭐 몇십억 개라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보자. 아까 전에 내가 여기다가 카피 페이스트 해놓은 게 어딨지? 안 해놨나? 아, 60억 캔 돌파. 캔은 동원 참치 캔은 2020년도에 60억 개가 팔렸다라는 거야. 아, 참 65억 개가 65억 개가 팔렸고, 여기 우유 같은 경우에는 누적 매출액이 500억 원 돌파를 했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걸 벗어나가지고는 동원의 우리 은행에서 보니까 7.50% 주주야. 저것도 무시 못한다니까요. 은행에서 주주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원은 확실하게 우리나라 거네. 왜 약간 롯데 그룹계 우리나라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일본의 냄새가 있잖아. 그런데 저거는 완전 코리안이다. 완전한 한국 사람이야. 왜 김씨니까. 음. 음. 자, 일단은 동원을 한번 키워봅시다. 이 김가루도 요렇게 보여지는 이미지보다는 여기 딱 이렇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안에 제품이 보이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동원에 관해서 봤고, 그리고 신라젠은 지금부터 조금씩 오를 것 같아. 각이 오른각이야. 각이 오른각이다. 그리고 신라젠은 신라젠만 생각하면 안 돼. 뭘 같이 봐야 된다. M2N이야. M2N.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록을 남겨두면은 M2N이야. M2N. 딱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도 꽤 오래됐더라고. 여기 보면은 뭐 어제 오늘 생긴 회사가 아니야. 나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스틸 드럼 제조 기업인데 1965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주식회사로 해가지고는 M2N이 1965년도에 창립을 한 거야. 이제는 그리고 저기 뭐야 아랍에미레이트하고 MOU도 맺었죠. 언제? 윤석열 때. 그리고 또 보면은 매출액이 770억 원이야. 조금 적긴 하죠. 종업원 수는 176명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또 쭉 보면은 그리고는 이 M2N이 신라젠도 들고 있고 리드코프도 들고 있는 거야. 리드코프도 들고 있고 신라젠도 들고 있는데 리드코프가 또 의외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보면은 S 오일 있죠. S 오일 이게 리드코프야.
그러니까 S-오일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석유를 유통한다 그래요. 대구에는 S-오일 잘 없죠. 그런데 인천에는 S-오일이 있어. 대구에는 S-오일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말 안 듣는다. 아 이상한데? 어. 평소와는 달리 마우스 포인팅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뉴스라고 할 건 없고 리드코프에 관해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아무튼 리드코프는 S-오일 대리점인 거야. 그리고는 여기가 약간 대부업이 또 하나 봐. 대부업이 또. 그걸 보니까 2013년 8월부터 해가지고는 일부 고객에게 대출 금리를 10% 인하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인터넷 대출 처음으로 리드코프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그룹 있죠. 그 하나그룹 회장 그 김성현 씨 그분하고 또 연관이 있어. 그분의 처남 처남 서홍민이 회장이 누구? 리드코프 회장인 거야. 김성현의 처남 서홍민이 회장이다. 어디 리드코프야. 처음에는 좀 뭐지? 좀 헷갈리는데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그룹 회장 김성현의 처남 서홍민이 회장이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M2N이야. M2N이 신라젠도 들고 있고 리드코프도 그러니까 계열사인 거야. 크진 않지만은 계열사인데 리드코프도 있고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창립은 1977년도를 했고 대부업하고 석유고 우리가 알고 있는 S-오일 그리고는 저 리드코프의 회장은 송민이고 그리고 여기 영업이익은 215억이야. 매출액은 4,204억이고 영업이익은 215억 원이고 순이익은 96억 원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신라젠도 있잖아요. M2N이 신라젠을 보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에 신라젠이야. 신라젠의 창립자는 황태호야. 언제 창립을 했다? 2006년 3월 23일이야. 2006년도. 보니까 창립이 2006년도야. 신라젠 창립은 2006년도. 그리고 상장일은 2016년 12월 6일.